시댁의 사촌 노처녀께서 늦가기 시집 가시는 날, 제가 골라 입은 보라색 한복 치마가 꼭 무당이 입는 굽한 옷 같다며 차라리 정장을 하고 나오라며 굳이 저를 다시 들여보내시려는 시어머니를 약올려 드리려, 글씨 엄니가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지만 자꾸 이러시면 쥐도 부담스러워요. 허니께 그만 엄니 먼저 가세요. 제가 입고 가는 건 제가 알아서 하게끔 내번져 두시고 그만 엄니 먼저 가시라고요. 아유 지겨워 저놈의 사투리. 저게 내가 언젠가는 뒤로 넘어가게 하고 말 거야. 저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구박하시는 게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멀쩡하게 잘 사용하던 서울말을 버려버리고 충청도 말로 바짝바짝 약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하고 대학 때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우리 동아리에서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은 저 하나라서 그런가 처음에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제가 너무 웃기다며 다들 저를 신기해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충청도 사투리가 좀 웃기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싸울 때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상대방은 뒤로 넘어가거든요. 얼굴은 파리로 미술 유학 서너 번 다녀오게 생긴 얼굴에서 충청도 사투리가 튀어나오니 선배들이며 동기들은 술자리에 저를 꼭 불렀고 사투리 한번 해봐 라고 조르고는 했습니다. 저는 예쁘고 공부 잘하고 또 성격 좋고 유머가 있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반면 남편은 눈에 안 띄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옷도 소박하게 입고 다니고 시계도 3만원, 2만원짜리 차서 저는 그저 아주 평범한 집안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대문에 상가가 서너 개 있는 준재벌집이었습니다. 시할머니가 1950년대 중반에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는데 장사 수완이 좋아서 세를 불리고 해서 건물 하나를 샀고 건물이 건물을 낳는다고 결국 현재 남편 집안 재산은 동대문에 작은 상가 4개를 가진 집이 된 거랍니다. 그런데요, 학식은 별로 없는 그저 현금만 많은 졸부라서 그런가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뭔지 모릅니다. 진짜 돈 많은 재벌들은 자기들 돈 많은 티 안 내고 그저 자기들끼리 자기들 잘난 맛에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댁은 준재벌 정도 되면서 어찌나 있는 티를 사방에 내고 사시는지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꼴에 전국 고아원 후원하는 데만 27군데입니다. 그거요? 좋은 마음에 한다고요? 아닙니다. 신문에 이름 오르내리는 게 좋은 허욕입니다. 아,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남편은 부잣집 아들답지 않게 소박하게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연유를 물어보니 있는 티 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2만원짜리 시장 표시계를 차고 다녔다는 겁니다. 신랑은 눈에 띄지는 않았고 또한 하고 다니는 것도 변변치 않아 여자친구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별로 안 친하게 지내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고 5년쯤 지난 후에 페이스북에서 패친의 패친으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과도 틀리고 동아리에서 인사만 하고 지낸 친구를 페이스북에서 만나니 반갑더군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일상 사진들 올라오는 거 보고요. 대학 때는 2만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던 남편의 취미생활이 승마였고 차는 페라리였고 하고 다니는 것도 정말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거였어요. 아니 5년 사이 제가 무슨 수로 부자가 되었나, 혹시 로또로 여러 번 맞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 여자들이 아주 환장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은 자기가 일부러 숨겼던 준재벌집 아들이었고 대학도 졸업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이제는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와 재수없어를 연발했습니다. 지가 무슨 큰 재벌집 아들이라면 그렇게 속임수를 쓴 게 멋있어 보일 테지만 꼴랑 상가 몇 개 있는 집 아들 주제에 뭐 큰 재벌이나 된다는 듯이 속임수 쓴 게 안 입고 왔던 거지요. 그러나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올라오는 경탄의 말이 스스로도 싫어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까놓고 말하면 좀 멋있잖아요. 있는 티 안 내고 학교 졸업한 거요. 어쨌든 남편과 패친이 된 후 우리는 서로 자주 각자의 포스팅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며 친해졌습니다. 한 몇 달 그렇게 놀다가 남편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자기 회사에 놀러 오라고요. 뭐 패친들끼리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게다가 우리는 동기니까 저는 거리낌 없이 갔습니다. 그날 맥주를 마시면서 남편이 고백하더군요. 나 학교 다니는 내내 너 짝사랑한 거 모르지? 저는 좀 놀랐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워낙에 인기가 많고 늘 주위에 선후배 남학생들이 들끓어서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28살이 되도록 애인 없이 지내는 거 보고 많이 기뻤다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고 저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사 좀 방관자적이랄까 늘 자기 문제 아닌 타인의 문제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는 어떻게 보면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면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때도 사실 눈에 잘 안 띄었던 것도 나서지도 않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닐까 싶어요. 학교 당국의 요구사항이 과별로 이루어지고 팽팽하게 학교 측과 맞서는 일이 발생하면 저는 앞에 나서는 무리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너도 우리 학생들 의견에 표를 던져줘. 그래야 해. 알았지? 왜? 왜 꼭 그래야 돼? 난 그냥 투표 안 할 거야. 헐. 저는 어떻게 학생들 복지시설을 위한 투쟁에서 학생 신분에서 투표를 안 할 수 있냐고 따지자. 난 투표 안 할 권리가 있고 솔직히 농구장을 개보수하는 것보다 도서관에 책을 더 구비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반대를 못한다니 더 이상 그 선거에 관심이 없어. 저는 충청도 사람답게 다 같이 뒤엉켜 마구잡이라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서 그런가 남편의 세련된 그런 사고방식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3년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했어요. 3년간 남편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학력 좋고 능력 좋고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회사원인 거 하나만 바라보시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 승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충청도 구석에서 농사나 짓는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재배나 하는 집안하고 사돈을 맺게 된 그 자체가 싫었던 거로 보였어요. 그거는 시어머니 생각이시지 우리 친정 생각은 틀립니다. 한반도의 중원을 차지한 충청도. 대한민국의 중심은 충청도에서 시작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친정이 딸기 재배로 짭짤하게 돈을 만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홍삼을 재배해서 큰 목돈을 만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원래 강화도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집은 농장 토질이 좋아 홍삼 재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큰올케 언니가 배추 농사를 아주 잘 지어 배추로도 돈을 아주 짭짤하게 법니다. 가을 김장철에 절인 배추부터 해서 김장 담그기 체험을 하면서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나름 고향에서는 유지에 속하는 집안 딸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자부심도 있었고 그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오만함도 있었어요. 저는 예뻤고 최고 대학의 경제학과 그리고 최고 대기업의 전략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집은 으리으리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앞에 앉은 제게 대놓고 아니 하고 많은 사돈 두고 웬 배추 농사 집안? 남편은 욱 하는 걸 참더니 어머니 배추 농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홍삼을 주 종목으로 하시고 딸기 재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딸기하고 홍삼을 하면 배추 농사보다 많이 위급한가? 그래봤자 땅 파서 먹고 사는 놈의 집안인데 뭐 도토리 키재기지 뭐. 그래도 그 정도로 넘어가셨고
상견례 날짜는 어머님이 스케줄 비는 날로 하시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저를 자취방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어머님도 무슨 사업하셔? 무슨 스케줄? 스케줄은 무슨... 우리 엄마 골부인이야. 골프에 미쳐서 다니는 부인 그룹. 결국 시어머니 라운딩 약속 없으신 다음 주 금요일 날로 상견례 날짜로 잡고 양가는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자기가 배추 농사나 짓는 집안 따위와 나란히 앉아주는 자체가 영광으로 알라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우리 친정엄마요? 기죽을 뿐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중원에서 홍삼을 키우는 집안, 서울 구석 시장판에서 천 따위나 주물러서 부자된 집안하고는 질이 틀리지. 조선시대 중국 사행 갈 때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행 따라갈 때 홍삼을 넣고 가면 그게 최고였다. 이런 자부심을 온몸에 바르고 계신 분이 우리 엄마예요. 아버지는 충청도 양반답게 바깥 사돈 없는 상견례는 안 사돈끼리 만나면 된다고 아예 나올 생각도 않으셨고요. 우리 능청스러운 친정엄마가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참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참으로 일륜지대사인 혼사에서 말이에요. 시엄니 여우털 들어간 코트 안 해왔다고 며느리 구박해서 약 먹게 만드는 게 이 시대 혼사란 말이에요. 참 아니할 말로다가 자기들도 여자면서 말이요. 그렇게 천박해서 쓰겄남요. 안 그려 사돈? 시어머니 눈을 아래로 뜨시고 대꾸도 하지 않으시다가 식사가 나오자 천천히 식사부터 하시고 말씀 나누시지요. 하시고는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같이 한 접시에 회를 집어 드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두 분 손 자체가 틀리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손톱 관리까지 받으신 분이고 우리 엄마는 새벽까지 흙을 주무르시다가 오신 분이니 아무리 씻었어도 손톱 밑에 낀 흙이 갈퀴갈퀴 남아있었지요. 시어머니 그 손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더니 나지막하게 야지를 놓더군요. 참 여자 손이 솥뚜껑 같으면 그것도 참 나름대로 보기는 좋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증거 같잖아요. 손톱 밑에 낀 때도 당당해 배는 사돈 어른의 손이 바로 그런 손이지요. 우리 엄마 앉았습니다. 사돈, 이게 어찌 때래요? 시방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흙이요 흙. 자연 그대로의 흙이란 말이요. 냄새 한번 맡아보실라요? 얼마나 신선한지. 하시면서 떼낀 손톱을 시어머니 코앞에 바짝 들이미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 웬 시골 촌구석 여편네가 더럽게 떼낀 손톱을 얼굴에 들이미나 해서 기겁을 하시더군요. 사돈, 놀라셨는 게비? 사돈 그러니까 때는 때, 흙은 흙, 바로 말씀을 하실 버릇해야 해요. 허긴 뭐 누구 탓을요? 손톱 소재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미친년이지. 그러면서 손톱을 낀 흙을 젓가락 끝으로 긁어내시는 거예요. 식탁 앞에서요. 순간 우리 시어머니 구역질 난다는 표정으로 젓가락을 식탁 위에 놓으시더군요. 그 기색을 모를 리 없는 엄마는 절대 아는 척하지 않으시고 할 것 다 하신 후 사돈 일단 잡숫고 이야기하자고요. 시어머니는 식사 도중 나름대로 머리 회전을 하셨나 봅니다. 저 억센 여편네한테 이기는 길은 우아함이라고요. 식사가 다 끝나고 참 아까도 사돈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 참 잘하셨어요. 요즘 딸 하나 잘 키워서 남의 집 보내는 거 생각만 해도 억울하실 텐데 혼수 품목 걱정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뭐 집에 들어오는 새 식구 혼수바라고 그거 목매며 기다리는 집안도 아니고 그저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우털이요? 저 남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누릴 거 다 누려봤습니다. 시어머니 우리 엄마 얼굴과 손톱을 쓱 훑어보시더니 며느리 될 애가 막 배우고 사내 같지 않고 음전하고 정숙하고 그리고
살림 하나는 사돈하고 똑같이 뚝심 있게 잘할 것 같고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럭저럭 식사 자리가 끝나고 엄마는 당신 자신이 몰고 온 트럭을 몰고 바쁘게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차 안에서 앞자리에서 제가 듣던 말던 거품을 무시더군요. 아니, 무슨 놈의 야편 내가 입심이 쇄심줄이야. 내가 한마디 하면 지는 10마디를 해. 바닥 쌍것들이 땅이나 파먹는 주제에 말이야. 나 죽었어 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어도 파줄까 말까 한데 고개 빳빳이 쳐들고 주절대는 꼬라지가 말이지. 어휴, 내가 우습지도 않아서. 시어머니는 결코 고개 조아리지 않는 저와 제 친정 때문에 약이 오르실 대로 올라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첩장 찍는 문제에서도 제게 마구 무안을 주시더군요. 우리는 네 시아버지가 사용해야 할 청첩장만도 1000장이 넘는다. 그것도 줄여서 꼭 모셔야 할 분들만 그렇다고. 도대체 왜 우리가 너희 친정 수준에 맞춰서 500명으로 낮춰야 하냐고. 땅이나 파먹는 집하고 사업하는 집하고 같니? 너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 결혼식 청첩을 얼마나 했을 것 같니? 여기서 삼성 이건희 회장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아니, 우리 시댁이 무슨 재벌인가요? 겨우 동대문 시장에 상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도 대단한 착각을 하며 사시는데 제가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어쨌든 식은 올렸고 시어머니는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난 후까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양쪽 학예 수준 차이 나는 거 보고 나는 딱 세상 살기 싫고 창피해서 결혼식 날부터 입을 다물고 산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을 지경이라고.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도 양가 손님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울긋불긋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질감의 충천연색 계통의 옷은 시댁 손님, 계절이며 구색에 맞지도 않는 옷을 촌스럽게 받쳐 입은 하객 쪽은 우리 집 손님들로요. 시어머니가 화병이 나시게도 생겼지요. 시댁에서 10분 거리에 우리 신혼집은 시댁에서 저를 기죽이려고 장만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쓰기에는 제가 너무 일이 바쁜 사람이라, 그리고 그런 집을 가꾸고 꾸미고 살기에도 마음은 일에 가 있는 사람이라 기죽지 않아 다행입니다. 2주에 한 번 토요일은 시댁 가족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무슨 놈의 집이 작은 아버님네 첫째 손녀가 음악회를 해도 모두 다 쪼르르르 가야 했고, 셋째 시아버님네 막내 손자가 상만 타와도 모두 모여 축하 케이크를 잘라야 했고, 참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승진을 해요? 아유, 당연히 모여야죠. 뭐 누구네 집에 생선 좋은 게 들어오면 둘째, 셋째 시아버님 댁에 골고루 나눠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처음에 시집 가서 수첩에 적은 행사 날짜만 해도 하도 빼곡해서 저는 정말 정신이 들쑥날쑥한 지경이었어요. 어디 뭐 남의 통영에 내려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은혜를 내려주었던, 누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어패류 선물만 들어오면 그거를 자랑하시기 정신없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보내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순자연산 각 야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아니 아주 심한 대우를 하셨습니다. 신선한 유기농 먹거리가 가득 든 스티로폴 박스를 시댁에 가져가서 주방에서 펼쳐 보여드렸더니 눈을 아래로 치뜨시고는 사돈 어른도 참,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 주문해 먹을까봐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뭐 그런 수고를 다 하신대니? 그러더니 박스 안에 잠깐 더 기울여 보시고는 그래, 보내주신 거니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라. 김치 안에 네가 정리 잘 해두고. 그날은 시어머님 제사를 모시는 날이라 자정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시댁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자다 말고 깨서 갈증이 나서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정까지 참았다가 먹은 제사밥이 짜서 그랬나 봅니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2층으로 올라오는데 서재방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방이셨고 시어머니에게는 신정과도 같은 곳이라 불이 켜진 게 이상했습니다. 그 방 단속은 꼭 시어머니가 하시거든요. 방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3마리하고 앉아 계시는 거였어요. 싸늘하고 야비한 미소를 띠시며 아주 나죽한 목소리로 고양이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이 토끼거나 염소였다면 참 좋았겠다. 이 쓰레기 같은 야채 나부랭이들을 치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시어머니 옆에 우리 친정에서 보내준 야채 스티로폴 박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어디 내놓기도 창피한 쓰레기 같은 음식을 선물이랍시고 스티로폴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고, 그걸 또 감사히 받아 dim치에 넣고 보관하는 부류들이 꼭 있단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다잡고 턱을 부들부들 떨면서 2층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남편 옆자리에서 누워 천장을 보는데 잠깐 눈물이 나더군요. 한 10분 누워서 울다가 다시 살며시 일어나 아래층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지구에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인간이고 음식이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쫑이야? 쫑이는 큰 고양이 이름이었습니다. 이윽고 고양이들이 그릇을 비웠고, 다 먹었니? 아이고, 쓰레기를 먹어 치우는 아들, 니들이 고생이다. 저는 살며시 다시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누워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당신에게 지지 않겠다고요. 예전에 저 대학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큰올케 친정에서 도토리 가루를 갈아서 직접 묵을 써서 우리 집에 보내주셨던 일이요. 큰올케 친정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주 깡시골에서 3칸짜리 슈퍼를 하셨는데 그게 큰올케 아버지가 일평생 모아서 마련한 슈퍼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올케를 많이 귀하게 여기셨는데요. 그걸 늘상 사돈들이 고마워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초장암에 걸리셔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고 암치료를 받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한동안 음식을 못 드셨거든요. 항암 치료로 속이 뒤집어져 있으셨으니까요. 그때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시던 묵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올케가 친정에 갔다가 그 말을 하면서 슬퍼서 울었다고 해요.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던 시아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 거지요. 안사돈께서 그 길로 도토리를 구해서 갈아서 묵을 써서 우리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직접 사돈에게 전화를 거셔서 감사하다고 전화기에다 대고 고개를 여러 차례 숙이시더군요.